초코파이 하나가 바꾼 독일 문화기획자의 인생. 여러분, 혹시 초코파이 하나로 독일 전체를 뒤흔든 사람이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에서 15년간 문화기획자로 일해온 냉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초코파이 박스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작은 과자가 결국 베를린 최대 국제문화축제의 주역이 되어 독일 전역에 한국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타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공공도서관에서 문화기획팀 팀장으로 일하는 36세 여성이에요. 15년간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왔죠.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주말엔 혼자 와인 한잔하며 책 읽기.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2024년 3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베를린시에서 연례 국제문화 교류 주간을 앞두고 새로운 기획안을 요청했거든요. 마르타, 올해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보자. 안나 부장이 말했습니다. 작년처럼 뻔한 유럽 클래식 행사 말고 말이야.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창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한 권의 낡은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시집이었어요. 이상하네, 이게 왜 여기 있지? 혼자 중얼거리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책갈피 사이에서 조그만 메모지가 떨어졌어요. 서툰 독일어로 쓰여 있었죠. 마르타에게. 언젠가 이 시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 정을 담아서. 이미경 이모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한국 유학생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8살 때부터 12살까지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아, 이미경 이모.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상자 아래에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초코파이 박스였어요. 물론 비어 있었지만 한국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차가운 독일 겨울, 이미경 이모가 건네주던 초코파이의 달콤함과 따뜻함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정이 뭔지 아니? 이미경 이모가 하던 말이 기억났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야. 독일 사람들은 논리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초코파이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시집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어는 몰랐지만 독일어 번역이 함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밥 한 끼가 세상의 모든 음식보다 맛있다. 이런 구절을 읽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혼자 먹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도서관 1층 카페에 갔는데 평소 보지 못한 메뉴가 있었어요. 한국 믹스커피요? 이게 뭔가요? 제가 바리스타에게 물어봤어요. 아, 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 인기 많은 인스턴트 커피래요. 달콤하고 부드럽다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호기심에 주문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뭔가 포근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상해,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료 한스가 말을 걸어왔어요. 마르타, 뭘 마시고 있어? 표정이 좀 다른데? 한국 믹스 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한 모금 마셔봤어요. 오, 이거 정말 특이하네. 달콤한데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미경 이모가 말했던 그 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단순한 맛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 말이에요. 오후에 안나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혹시 한국 문화 관련 행사는 어떨까요?
한국이라고? 안나 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이긴 하지만 우리 도서관이 굳이? 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거든요. 안나 부장은 회의적이었지만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마트에 가봤습니다. 베를린에도 작은 한국 상점이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상점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혹시 초코파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물론이죠. 한국 대표 간식이에요. 드시기 전에 아세요? 어릴 때 한국 분이 주신 적이 있어요. 상점 주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럼 정을 아시는구나. 이거 드시고 추억 떠올려 보세요.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를 사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에 동료들에게 나눠줬어요. 마르타, 이게 뭐야? 동료 크리스틴이 물어봤어요. 한국 간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모두 의아해했지만 하나씩 맛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 한스가 감탄했어요. 뭔가 어릴 때 엄마가 주던 간식 같은 느낌이네. 크리스틴이 웃으며 말했죠. 그날 오후 휴게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엔 각자 스마트폰만 보던 동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마르타, 이 초코파이는 어떤 의미가 있어? 한스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의미가 있대요. 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죠. 정이라. 크리스틴이 그 단어를 따라했어요. 독일어로는 뭐라고 번역하지? 번역할 수 없어요. 느끼는 거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간식이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도구였던 거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혹시 어릴 때 이웃에 살던 한국분 기억해? 물론이지. 이미경 씨 말이야. 참 따뜻한 분이었는데. 왜? 그분이 주시던 초코파이 때문에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사람을 믿게 됐지. 독일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만 가끔은 마음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셨거든. 일주일 후 안나 부장과의 회의가 있었어요. 한국 문화 행사 제안서를 들고 갔죠. 마르타, 한국 관련 기획안 검토해봤는데 안나 부장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야. 요즘 너무 한국 일색이잖아. K-팝 드라마 이제 음식까지. 우리가 굳이 그 흐름에 편승해야 할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문화 교류거든요. 마르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리는 공공기관이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정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요즘 내가 한국 것만 이야기하잖아. 동료들도 의아해하고 있어. 그날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났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마르타, 요즘 한국에 빠진 것 같던데? 친구 잉그리드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SNS 보니까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야기만 하던데. 혹시 K-팝 팬 된 거야? 다른 친구 울리케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한국 문화가 뭐 그리 특별해? 그냥 마케팅 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다른 게 있어. 정이라는. 정? 잉그리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은 분단국가고 아직도 군사적 긴장 상태잖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정말 착각이었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초코파이 박스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한 건가? 하지만 이미경 이모의 따뜻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 혼자 있던 저에게 건네주신 초코파이와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주말 아침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미경 이모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직장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다들 회의적이야.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르타야, 내가 8살 때 일 기억해? 내 생일인데 우리가 출장으로 늦게 들어온 적 있잖아. 네, 기억해요. 그날 이미경 씨가 내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어.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미경 씨 집에서 케이크 먹고 있었거든.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촛불을 끄며 행복해했던 그날 밤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일도 바쁘셨을 텐데 내가 혼자 있다고 하니까 못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그게 바로 정이야.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 그분 덕분에 네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어. 독일식 논리로는 설명 안 되는 진심이었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이미경 이모 연락처 혹시 알아? 아니,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시더라. 그럼 주소는 아세요? 응, 왜?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한 번도 못 드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서툰 영어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 문화 행사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마르타의 한국 문화 행사 기획안을 들어보자. 안나 부장이 말했어요. 저는 먼저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야? 한 임원이 의아해했어요. 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두 한 개씩 드셔보세요. 처음엔 모두 어리둥절해했지만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맛있네? 재무팀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이게 바로 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정은 단순히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문화 행사와 무슨 관련이 있지? 기획팀장이 물어봤어요. 문화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이 따뜻함,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초코파이를 음미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한국분이 저를 돌봐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주신 초코파이 하나가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안나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가 보통 문화교류라고 하면 전시나 공연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문화교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생각하고 있지? 사무국장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때 평소 가장 보수적이던 총무팀장이 말했어요. 마르타, 나도 어릴 때 이웃 할머니가 쿠키를 구워주시던 기억이 있어. 지금 이 초코파이를 먹으니까 그때 느낌이 나는군. 바로 그거예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 감정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죠.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제 제안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좋아, 한번 해보자. 안나 부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성공해야 해.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베를린 국제문화 페스티벌이 시작됐어요. 제가 기획한 한국 부스는 도서관 앞 광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스 이름은 정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첫 방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한 독일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한국의 정문화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머니에게 믹스커피와 초코파이를 드렸어요. 아, 이거 달콤하고 따뜻하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정이 뭐예요? 한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설명보다는 느끼는 게 더 정확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간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정이에요. 오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김민수라는 학생이 부스를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정말요? 어떠세요, 이 부스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독일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따뜻하게 소개해 주시다니. 왜 울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 부스를 보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기획한 행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녁에는 한국시 낭독회도 열었어요. 이미경 이모가 남기신 그 시집의 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읽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밥 한 끼가 세상의 모든 음식보다 맛있다. 시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시네요. 한 중년 여성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마르타 씨, 이번 한국 부스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는데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정이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이란 설명보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이 뭔가요? 독일어로는 번역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ARD 홈페이지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인터뷰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르타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베를린 전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 마트는 물건이 동이 날 정도였죠. 도서관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문학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거든요. 마르타 한국 시집 더 주문해야겠어. 안나 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도서관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저를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제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네, 한국에서도 마르타 씨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직접 한국을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정의 나라에 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한국문화원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경 이모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마르타야,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에 오면 꼭 만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